상사르 4층에 지구대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빼낸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충남 서산경찰도 똑같은 수법에 당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냈습니다.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준다는 서비스에 속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이 최근 2년간 매해 600건 이상씩 접수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이 국제 바칼로레아 IB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중장기 정책인 만큼 앞으로 많은 의견 조율 과정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충청북도와 지역사회단체가 베트남 이주 여성들을 위한 가족 초청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요즘 충북 교육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국제 바칼로레아입니다. 영어 첫 글자를 따서 보통 IB라고 부르는데요. 충북교육청이 오늘 IB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는데 처음 시도하는 중장기 정책인 만큼 앞으로 많은 의견 조율 과정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충북과 부산, 경북교육청이 국제 바칼로레아 IB 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도입한 대구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IB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충북이 가세하면서 IB를 도입 운영하는 전국 시도교육청은 11개로 늘었습니다. 준비학교 9개 교를 선정하고 그 이후에 20여 명의 코디네이터를 구성하는 등 앞으로 이 IB 프로그램의 관심학교, 후보학교, 월드스쿨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IB는 깊이 있는 수업과 논술형 평가 방식으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체계로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민간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등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 데다 특권 교육이 우려된다며 도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육자료의 한국어 번역과 교사 교육 등에 드는 비용으로 이제는 11개 시도가 분담하게 되면서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입장입니다. 특권 교육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처음엔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국제학교 등에서 운영돼 그런 오해가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대구와 제주에서 일반 학교에 한국어로 도입이 됐고 특히 제주는 인구 소멸이 진행되는 면지역의 공교육 혁신 모델로서 도입되면서 초기의 오해는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청은 최근 IB 연구학교에서 공개 수업을 진행했는데 IB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IB는 여러 중간 과정을 거쳐 월드스쿨 인증이라는 최종 단계까지 4, 5년이 걸리는 만큼 교육계가 이념적 잣대가 아닌 학생들의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지난해 전국 복권 판매액은 6조 7,5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복권 열풍 속에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 준다는 서비스에 속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0대 양모 씨는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는 말에 110만 원의 이용료를 내고 로또 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만약 1년 안에 1등이 당첨되지 않을 경우 전액을 환불해주는 환불특약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66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당첨은커녕 이제는 회사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첨도 돌려받지도 못하고 약속 이행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화를 아예 안 받고 그 회사 자체가 아예 사이트 자체가 없어진다고. 사기랑 좀 똑같아요. 로또가 인기를 끌면서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준다는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빅데이터 등 최첨단 로또 분석 시스템으로 당첨 번호를 예측해준다며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이 넘는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1,917건으로 특히 최근 2년간 매해 600건 이상씩 접수됐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료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경우가 60.9%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 청약 철회 시 환급 거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41%는 사업자의 협의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연락 두절에 따른 처리 불능 사건 비율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높은 등수 당첨을 보장한다거나 당첨되지 않을 경우 환급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당첨 보장 등 특약에 대해서는 녹취나 문자 메시지 등 입증 자료를 반드시 확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오늘 괴산댐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괴산댐 홍수 대응 개선 상황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한 장관에게 달천 강변 저류지 조성을 건의했습니다. 괴산댐 물 넘침 방지 대책은 홍수기 133m인 제한 수위를 3m 낮추고 호우특보 시에는 128.65m로 운영 수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 댐 하단 수위 119.65m 지점에 있는 점검 터널도 개방해 홍수 조절 용량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얼마 전 형사를 사칭해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빼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추가 조사를 해보니 충남 서산의 한 파출소 경찰관도 같은 날 똑같은 수법에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60대 남성 A씨는 형사를 사칭해 공중전화로 청주 복명지구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 전산이 먹통이 됐다며 30대 여성에 대한 신원조회를 요청했고 경찰관은 상위에 검색된 7명의 개인정보를 알려줬습니다. 통화 도중 속은 걸 알아차렸지만 이미 남성은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충남 서산경찰도 똑같은 수법에 당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7일 16시 46분쯤 청주에서 범행을 벌인 남성이 버스를 타고 충남 천안으로 이동했는데 19시 37분쯤 충남 서산 해미파출소에서도 서산경찰서 형사를 사칭하는 전화해소가 50대 여성 1명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겁니다. 모두 8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남성은 도망 다니다 범행 13일 만인 지난 10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긴급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조사 결과 당초 텔레그램을 통해 2명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건당 50만 원씩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한 건에 대해서만 돈을 챙겼습니다. 90년대 경찰로 근무한 적이 있는 이 남성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벌여 복역했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공무원 자격 사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와 지역 사회단체가 베트남 이주 여성들을 위한 가족 초청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딸과 사위, 손주들과 함께 다음 달 4일까지 뜻깊은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태양 기자입니다.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법주사기를 걷습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해 고향 땅을 떠나온 지도 어느덧 17년. 엄마는 2011년 이후 13년 만에 딸을 만나기 위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엄마 불만 아니고 그 형제들 같이 오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부쩍 커버린 손주를 안아든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만남이기에 순간순간을 딸과 손주와 함께 사진으로 남깁니다. Đến Hàn Quốc thì em về thầy khỏe mạnh thì gia đình phải vui mừng hạnh phúc. Có con cháu hắn khỏe mạnh khôn. 베트남 이주 여성들을 위해 충청북도와 지역의 한 사회단체가 9가족 16명을 초청해 마련한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달 4일까지 딸과 함께 한국에 머무르며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제 다문화 가정을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인구 소멸이다 이렇게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잘 녹아들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인구 걱정 안 하고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나.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이렇게 이주 여성들을 위해 가족들을 초청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한국을 다녀간 베트남인은 420명. 한편 충청북도와 사회단체는 이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나라 베트남을 찾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올 1분기 충북의 합계 출산율은 전국 5위로 상위권에 속했지만 전년 동기보다는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인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충북의 합계 출산율은 0.9명으로 세종과 전남, 강원,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1분기 합계 출산율 0.98명보다는 0.08명 줄었습니다. 올 1분기 합계 출산율은 전국 17개 시도가 전년 동기보다 모두 감소했고 1명을 웃돈 지역은 세종과 전남 2곳에 불과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종배 국회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는 지난 2019년 14,000여 건에서 지난해 28,000여 건으로 5년 새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아동학대 사망 건수는 지난 2019년 42건에서 2022년 50건으로 매년 40건 이상 발생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 도심에서 좁쌀보다 작은 크기의 빨간 벌레떼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일명 붉은 진드기로 불리는 해충으로 피를 연상케 하는 빨간색이다 보니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는데요. 인체에 해로운 건 아닌지 발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TJB 전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전의 한 빌라 옆 담장.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붉은색 벌레들이 떼를 지어 기어다닙니다. 인근의 다른 건물 근처에서도 같은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본 적 없는 새빨간 벌레떼들이 동네 곳곳에서 출몰하자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건 더군다나 보이지도 않는 건데 사람이 먹을 수도 있다 이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요즘에 잠을 못 자요, 밤에. 크기가 1mm 정도에 불과한 벌레의 정체는 일명 붉은 진드기로 불리는 다카라다니. 일본 해안가에 서식하다 국내로 유입된 뒤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대전에서도 발견된 겁니다. 붉은 진드기는 이렇게 돌담에서 자주 발견되며 빠른 번식으로 장마철 전까지 무리지어 등장합니다. 붉은 진드기는 살인 진드기로 불리는 참 진드기나 털 진드기와는 다른 종류로 스스가무시 등 치명적인 병을 옮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건당국은 붉은 진드기를 손으로 잡을 경우 붉은 체액이 튀어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테이프로 제거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정에 비치되어 있는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집안의 진드기를 제거하는 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방역당국은 붉은 진드기가 습기에 약해 장마철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개체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별도의 방역은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충북교육연대는 청주시 율량동의 한 대형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청주시에 불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충북교육연대는 6개 학교 5,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이 일대 주민들의 주거 환경권이 청주시 결정에 달려있다며 청주시의 카지노 입점 최종 불허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호텔 일부 공간을 카지노 영업이 가능한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을 구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충북농업이 충북경제계와 취약계층 복리 증진, 충북쌀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식에는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와 충북상공회의소, 초록우산 충북지역본부, 충북경제포럼, RPC 운영, 충북협의회 등의 단체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쌀 소비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동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CJB 영상 취재 기자인 사진작가 김유찬의 두 번째 개인전 화양연화 다시 내 앞에 서다가 다음 달 1일까지 청주 신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화양연화 3 꽃이 되다에 이은 시리즈 전시로 1년이 지나 다시 개화에 만난 목련을 통해 자연의 변화와 한국적 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피사체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판화 용지를 접목시켜 인화하는 등 다양한 시도로 제작된 작품 21점
장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충주시와 HDC, 현대산업개발 등 5개 기업이 출자해 조성 중인 드림파크 산업단지가 사전 청약률 30%를 넘어섰습니다. 충주시에 따르면 현재 드림파크 산단의 사전 청약률은 30.17%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실행 조건을 충족했고 토지 확보율도 50%를 초과해 7월 중 PF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드림파크 산단은 중앙탄면 용전리와 하구암리 일원의 조성 중인 민관 개발 사업으로 앞서 충주시가 SPC 대출금 770억 원을 단독 보증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신도의 심리를 15년간 교묘하게 이용한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14억 원을 뜯어낸 60대 여성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로 부르며 2006년부터 139회에 걸쳐 60대 신도로부터 돈을 뜯어낸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2억 8천만 원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가로챈 26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의 실형을, 가담 정도가 경미한 나머지 8명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해악이 큰 범죄로서 다수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천시 백운면 소재 과수원 한 곳에서 과수화상병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에서 도내 첫 과수화상병이 확인된 지 보름 만에 누적 피해 농가는 5개 시군 37건, 피해 규모는 16.99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주시가 24건으로 가장 많고 제천시 5건, 음성군 4건, 단양군 3건, 괴산군 1건 등입니다.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준다는 서비스에 속아 피해를 보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권에 기대는 사람이 많고 그건 어찌 보면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작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할 텐데요. 내일 22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정치권과 정부 모두 로또에 희망을 걸기보다 노력에 희망을 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